만성염증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만성염증이에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딱히 아프지도 않아. 대신 아주 사소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자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점심 먹고 밥 먹으면 졸립고, 덜 먹고 간헐적 단식도 하는데 살은 잘 안 빠지고, 운동 한번 하면 며칠 몸 아프고,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 가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미 내 몸은 만성염증이 쌓여서 세포를 망가뜨리고 대사가 망가져서 지방분해 스위치가 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살은 절대 안 빠지고 급속 노화 열차 탄 거예요. 안녕하세요. 비유그 채우다 비치얼리스트 차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는 낮은 강도의 만성염증, 내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좀 피곤하네, 몸이 회복이 잘 안 되네, 예전 아가씨 땐 이러지 않았는데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이렇게 쉽게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이유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만성염증 위험 신호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체크 방법과 복부 내장지방이 계속 쌓이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지방을 잘 활용하는 몸으로 바꾸는 5가지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무조건 굶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죽도록 운동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혈당과 수면, 스트레스까지 연결해서 내 몸의 환경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특히 덜 먹고 운동하는데도 유독 뱃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대부분 염증이라 하면 붓고 아프고 열나는 걸 생각해요. 이건 급성염증이에요. 예를 들어 발목이 삐었을 때 순식간에 붓고 열나고 몸은 빨리 고쳐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일상에서 예를 들면 혓바늘, 눈 다래끼, 여드름 같은 현상도 일상에서 접하는 대표적인 급성염증이에요. 우리는 이때 바로 몸이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서 병원에도 가고 무리하니 쉬어야겠다라고 몸을 보살핍니다. 급성염증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만성염증이에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딱히 아프지도 않아. 대신 아주 사소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자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점심 먹고 밥 먹으면 졸립고, 덜 먹고 간헐적 단식도 하는데 살은 잘 안 빠지고, 운동 한번 하면 며칠 몸 아프고,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 가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이래. 나이 먹으니까 전 같지 않지. 근데 아시죠? 20살도 전 같지 않다면서 나이 탓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미 내 몸은 만성염증이 쌓여서 세포를 망가뜨리고 대사가 망가져서 지방분해 스위치가 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살은 절대 안 빠지고 급속 노화 열차 탄 거예요.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내 몸에 만성염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나의 대사 상태를 점검 받아보셔야 돼요. 아래 고정 댓글에 신청해 주시면 혈당 변동 자가 체크리스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만드는 원인은 한 가지는 아니에요.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음주, 흡연, 식습관, 운동 부족, 아주 다양한 요인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혈당 스파이크예요. 물론 혈당은 음식을 먹으면 오르는 거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혈당 스파이크가 팍 치더라고요. 수면이 부족하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알람, 시끄러운 도시 소음으로 온통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 환경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 우리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무너지게 돼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움직임은 적으니 체지방은 늘어나고 잠은 늘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쌓입니다. 이러니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정상 범위 안에 있지 않은 혈당은 몸의 지방으로 쌓입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인슐린은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비하는데, 인슐린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지방분해 스위치가 꺼져요. 게다가 체지방은요, 그러니까 내장지방, 원치 않는 복부에 쌓여서 예쁘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쌓인 체지방이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냅니다. 즉 내 몸의 염증 공장이 아주 많아진 거예요. 그럼 우린 당장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첫 번째, 마시는 당을 줄여야 합니다. 달콤한 커피, 과일 주스,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처럼 액체로 섭취하는 당은 너무나 빠르게 흡수돼요. 특히나 식단 관리한다고 공깃밥과 식사량은 줄이면서 보상으로 식후에는 달콤한 커피를 그대로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안 됩니다. 혈당 관리를 시작한다면 내가 마시는 음료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대사가 망가졌다면 저는 대사가 회복될 때까지 아무 시럽 넣지 않은 라떼도 먹지 말라고 해요. 두 번째는요,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지 않습니다. 한 끼 간단히 때운다고 빵 먹고 떡 먹고 계시지 않으세요? 채소, 단백질, 적절한 지방을 함께 구성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빵과 커피를 먹는 대신 달걀이나 두부, 채소 같은 식품을 함께 먹는 거예요. 세 번째,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습관도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는 거예요. 식사하고 바로 앉거나 눕는 대신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쿼트,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식욕과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단 거를 먹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 근육, 수면, 스트레스가 모두 연결돼 있어요. 저는 여기서 제가 먹는 혈당 엣지를 함께 활용하고 있어요. 매일 완벽하게 식사할 수 없더라고요. 외식을 할 때도 있고 모임에서 탄수화물이나 디저트를 먹을 때도 있고 바쁜 날에는 식사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혈당 관리를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혈당 엣지를 함께 먹고 있습니다. 제가 먹은 지방과 탄수화물을 40% 삭제시켜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거든요. 피로, 회복력 저하, 식후 졸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낮은 강도의 만성염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혈당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혈당이 반복해서 급격히 출렁이는 생활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염증과 혈당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염증은 다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요. 넷째, 염증을 관리하려면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부터 바꿔야 된다. 시작은 마시는 당 줄이기, 식사 구성, 식사 순서 바꾸기, 식후 움직이기, 그리고 충분히 잠자는 것. 마지막으로 혈당 엣지는 이 기본적인 생활 관리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보조적인 관리 도구입니다. 지금 영상 보면서 나도 식후에 너무 졸린데 아무리 자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데 유독 뱃살이 잘 안 빠지는데 이런 고민 드셨다면 댓글을 통해서 연락주세요. 평소 식사와 생활 습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혈당 변동 자가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제가 직접 대사 체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첫걸음은요, 염증이 생기는 그 이유를 알아차리고 혈당 관리의 첫걸음은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비우고 채우다 비채울리스트 하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